머슴들의 사랑방 이야기. 옛날에는 가을 농사를 마치고 농한기 초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머슴들이 따뜻한 사랑방에 모여 새끼줄도 꼬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동네 머슴들이 한 방에 모여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네요. 만섭이, 연복이, 영배, 응삼이. 머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만섭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깨비 만난 이야기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아니고 신기한 이야기니까. 자, 한번 들어봐. 지난 봄에 말이야. 내가 저녁밥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는데 좀 취했었나. 암튼 방에서 퍼져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어른이 옆마을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옆마을로 가는데 말이다. 해는 애저녁에 지고 깜깜한 한밤중에 음산한 산골짜기를 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나 내가 도깨비를 만난 거 아니겠냐.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온몸이 딱 얼어붙었었지. 근데 이놈의 도깨비가 말이요. 갑자기 내 허리춤을 제 양손으로 떡 잡더니 씨름을 한판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길을 딱 막고 있으니 피해 갈 수도 없고 허리춤을 잡혀서 도망갈 수도 없고 씨름 안 해주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놈이랑 씨름을 한판 하게 됐지. 도깨비랑 씨름을 했다고? 내가 아는 최고 겁쟁인 만섭이 네가? 그렇다니까? 암튼 들어봐봐. 근데 있잖아? 내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었거든. 도깨비하고 씨름을 하려면 왼발로 그놈 다리를 걸어야 이기지. 오른발로 다리를 걸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냐. 그때 딱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도깨비를 꽉 붙잡고 악착같이 왼발 거리로 해서 도깨비를 탁 넘어뜨린 다음에 버둥거리는 도깨비 놈을 허리끈으로 나무에 꽉 묶어 놨지. 그렇게 하고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뛰어왔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요. 암튼 겨우 그날을 그렇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깨비가 잘 묶여 있을지 낮에는 어찌 됐을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지난밤에 씨름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봤지. 근데 글쎄 나무에 묶여 있는 건 도깨비가 아니라 부지깽이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놈이 진짜 도깨비였는지 아니면 내가 술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만섭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요놈 그날 술을 엄청 먹었나 보구만. 너 그러다가 나중에는 빗자루랑 춤추고 장가든다고 하겄다. 그리고 술 좀 줄여라. 그러다 제명에 못 간다. 근데 도깨비가 진짜 있긴 한 거냐? 난 아직 그 비슷한 것도 못 봤는디. 아니, 난 비슷한 거 봤는데 얘기해 줄까? 자, 들어봐. 연복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지난 봄에 말이오. 주인어른 심부름으로 어두운 밤에 윗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다 온 적이 있는디 말이오. 근데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디 갑자기 거기에서 귀신을 본 거요. 그 귀신이 생긴 게 어땠냐면 흐릿흐릿하면서 호리호리하니 키가 진짜 엄청나게 크고 머리가 하늘에 닿는 것 마냥 큰디. 그게 움직하는데 하늘에 머리가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는 거요. 내가 등치가 있잖냐? 웬만해선 나보다 큰 놈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오. 그런데 그놈은 키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허둥지둥 그냥 집으로 도망왔어. 사실 어떻게 왔는지 생각도 안 나. 암튼 그렇게 집에 와서 주인어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럴 리가 있냐? 네 돈보다 큰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놈 한번 가보자.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둔다 이놈. 하고 내 말을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주인어른이랑 같이 그 하늘에 머리 닿는 귀신 만난 자리를 가서 보니까
아, 글쎄 그게 불이 타다 안 꺼지고 불씨가 남은 데서 연기가 희끄무레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밤이라서 그게 그렇게 귀신으로 보였던 거요. 진짜 가슴이 철렁했었구만. 연복이 이놈이 보기보다 겁이 많네. 기가 허한가 봐. 그래서 머슴 노릇 잘하겠냐? 밥 좀 많이 먹어라. 그런가? 진짜 신기한 게 혼자 갈 때는 귀신으로 보였던 것이 주인 어른이랑 둘이 가니까 연기로 선명하게 보이더라니까. 요상하더라고. 허허. 야, 영배야, 네가 이 마을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전에 살던 동네는 어땠냐? 거기선 재미있었던 일 없었냐?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리버리했던 주인 얘기나 해줄까? 영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기 전에 저 윗 동네에서 머슴을 살았는데 말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집주인은 좀 맹한 사람이었고 닭을 수십 마리를 키우는 집이었거든. 그런데 주인이 하도 아끼고 인색해서 닭을 키우기만 했지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남이랑 나눠 먹을 줄도 모르는 딱 자린고비 같은 양반이었어. 또 설령 명절에 닭 10마리를 잡아도 머슴들한테는 조금도 안 주더라고.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주인네 몰래 닭 1마리를 잡아갖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여물솥에다가 푹 삶아서 몰래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주인이 매일 밤 닭의 마리수를 세었던 것인지 어찌 알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네 이놈, 네가 내 닭 잡아먹었지? 하고 나를 닥달하는 거야. 젠장, 모른다고 발뺌을 할까 하다가 양심에 가책도 되고 해서 그냥 실토했어. 결국 욕을 바가지로 먹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일단 모면했지. 근데 그 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맹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같이 닭이 1마리 없어진 걸 알아챘나 궁금한 거요. 그래서 주인이 닭 세는 걸 몰래 지켜봤더니 숫자를 못 세는 주인은 닭을 한 쌍, 한 쌍 짝을 맞춰서 짝이 맞으면 닭이 없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냈다 이거야.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그 집 머슴들이랑 같이 닭이 먹고 싶을 때는 꼭 한 쌍씩, 그러니까 2마리씩 아니면 4마리씩 잡아 먹은 거요. 그랬더니 이 맹한 주인은 그 닭 절반이 없어져도 없어진 줄도 모르고 짝만 맞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하하. 그래서 막판에는 거의 다 잡아먹어 버렸지. 끝까지 안 걸렸냐? 안 걸렸지. 좀 맹했다고 했잖여. 대단하다. 그때 알고 지냈으면 백숙 좀 얻어먹을 수 있었을걸. 이번에는 응삼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들 혹시 저 아랫마을에 그 칠뜨기라고 좀 모자란 놈 하나 있는 거 아냐? 그놈이 그 동네 주막하는 과부한테 장가들었다고 소문이 난 거야. 아, 맞다. 나도 그 소문 들었다. 근데 그거 진짜냐? 진짜 둘이 혼인한 거요? 내가 다 얘기해줄게.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모지리를 찾아가지 않았겠냐?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암튼 내가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뭔 수를 썼는지 물어봤지. 뭐라드냐? 뭐 대단한 비결이 있더냐? 들어봐. 완전 장난 아니다. 입 다물고 들어봐봐. 칠뜨기 그놈이 술도 못 먹는데 주막에 주모가 이뻐가지고 맨날 얼굴 보러 갔었어. 맨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참 앉아만 있다 가니깐 주모가 그런 거지. 칠뜨가 넌 왜 맨날 자리만 차지하고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자릿세 내라. 그 뒤부터는 칠뜨기가 꼬박꼬박 자릿세로 먹지도 못하는 탁배기 값을 한동안 냈더니 주모가 불쌍했던지 하루는 방으로 부르더래. 그러더니 왜 아직 장가를 안 가냐고. 장가 가면 첫날 밤에 색시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아느냐? 하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 모지리가 모르겠는디요. 라고 했더니 아 글쎄 그 주모가 알려준다면서 그 모자란 놈을 말로 가르치다가 답답하니까 몸으로 좀 알려주다가 그만 합방을 해버렸대. 그 길로 그냥 둘이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요. 에이, 그냥 소문인가 보다 하고 말걸. 괜히 칠뜨기한테 쫓아가서 사실인 거 확인하고 나니까 어찌나 부럽던지. 이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
난 왜 다 알까? 참, 칠뜨기가 부럽다, 부러워. 부럽네. 부럽구만. 칠뜨기 그놈 앞으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능력자네. 사랑방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야, 오늘 밤에는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잠도 안 오는데 출출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오늘 밤참을 푸짐하게 사기로 하고 이긴 사람은 얻어먹기로 하는 거 어떠냐? 좋지. 좋지. 좋다. 이렇게 해서 머슴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랑방에서 아랫마을로 가다 보면 마을 초입에 큰 기와집으로 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매일 귀신이랑 도깨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마루에 칼 하나를 꽂아놓고 오면 그 사람이 이긴 거고 못하는 사람은 진 걸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기를 정하긴 했으나 먼저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중에 연복이가 말했습니다. 야야, 어째 눈알 굴러가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상남자 형님이 가서 마루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 너희들은 밤참이나 준비하도록 해라. 알겠냐? 연복이는 부엌에 가서 식칼 하나를 가지고 폐가를 향해 나섰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연복이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속으로 안 무섭다, 안 무섭다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마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 머슴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나온 마당이니 자꾸 약해져 가는 마음을 다잡고 폐가의 마루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음침했나? 아이고, 무섭구만. 괜히 온다고 했나?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 함부로 나대지 좀 말자. 연복이는 서둘러 들고 온 칼을 꺼내어 마루에 콱 찍어놓고 허겁지겁 돌아서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진짜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좀 놔주셔요. 제발요. 틀림없이 귀신에게 잡힌 것 같은데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도 없고 한참을 버둥거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연복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머슴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기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으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연복이 이놈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것이 틀림없이 귀신한테 홀렸거나 아니면 도깨비를 만나서 봉변을 당한 거 아니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슴들이 다 같이 폐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영배, 만섭이, 응삼이 세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조금씩 붙잡고 연복이가 있는 폐가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불을 밝혀놓고 보니 연복이는 마루 바닥에 꼬꾸라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귀신한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루에 꽂아놓은 칼에 자기 옷자락이 함께 찍혔던 것이었습니다. 연복이는 귀신에게 잡힌 줄 알고 도망가려 용을 쓰다 실신해버린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뭐냐? 연복이 이놈 바보 아니냐? 아, 진짜 이놈 혼자 뭐 한 거냐? 진정한 겁쟁이가 여기 있었네. 야, 연복아, 얼른 일어나봐.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가. 정신 좀 차리라고. 머슴들이 다급하게 연복이를 흔들어 깨웠고 잠시 후 연복이는 정신이 돌아오자 뭐요?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어디냐? 야, 창피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일어나 사랑방에나 가자. 내가 만난 거 사다 줄라니까 어서 가자. 그렇게 머슴들은 사랑방으로 돌아가서 또 이야기 꽃을 피우며 밤참을 나눠 먹고 긴 겨울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연복이가 폐가에서 실신했던 일은
또 다른 사랑방에서 더 무섭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전해질 것 같네요. 딱히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던 옛날 시절에는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달래주는 큰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랑방 이야기도 시청자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달래주는 채널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사랑방 이야기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